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다녔던 츠지 제가 전문학교에 대한 이야기랑 일본 유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일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제과학교가 도쿄의 동경제과 그리고 오사카의 츠지제과학교 이렇게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도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츠지를 선택하게 됐는데 뭐 큰 이유는 없고 그냥 오사카에서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츠지를 선택을 해서 유학을 결심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일본 유학을 결심했을 때가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26살, 27살 때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고 거기서 1년 반 정도 일본 어학교에 다녔어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을 가가지고 히라가나만 공부하고 나머지 이제 그런 언어 공부는 일본에 가서 1년 반 정도 어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 공부를 했고요. 일단 제가 전문학교를 다니려면 일본인 선생님께서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어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본 공부를 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듣기는 되게 빨리 트였던 것 같고 말로 표현하는 거는 일본인 친구를 조금 사귀고 나서부터 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1년 반 정도 하고 츠지 제과 전문학교에 입학을 해서 저는 이제 1년제를 다녔는데 위생사 본과라고 해서 1년짜리 코스가 있고 2년짜리 코스가 있는데 저는 그냥 빨리 졸업을 해서 한국에 돌아올 생각으로 1년짜리 코스로 다녔고요. 공부했던 유학생 친구들 보면은 제 나이 또래 여자인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어린 친구들이 많아. 요리 쪽에는 남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츠지 제과보다는 츠지 요리가 조금 더 요리 쪽이 더 유명한 학교이다 보니까 요리 쪽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긴 했었고 1년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제과 공부가 그때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 했던 거여가지고 뭔가 현장의 경력이나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서 처음에 수업 들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었고 재밌는 것도 있었고 한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같은 한국인 친구 중에 현장에서 몇 년 정도 공부를 하고 유학을 온 친구도 있었는데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기는 다 익히고 있는 상태일 후에 자기가 일하면서 궁금했던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입학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기초라도 공부를 하고 혹은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해보고 유학을 하면은 조금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딱 제과 제빵 학원 다니면서 제과랑 제빵 자격증만 딱 있는 상태였고 뭐 현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쪽 경력은 없었기 때문에 용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처음 듣는 거라 생소했고 특히나 아무래도 일본에서 처음 제가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모든 용어를 이제 제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프랑스어가 많은데 그 프랑스어를 또 일본어의 발음으로 해서 들으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이 시연을 해주시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보고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가가지고 조별로 이렇게 6명인가? 이렇게 조가 돼가지고 직접 만들어보고 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18년도 졸업생이라서 좀 몇 년이 지나서 아마 커리큘럼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1인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별로 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고 뭔가 자기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실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 친구들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일본인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한 반으로 수업을 하고요. 이론 수업도 있는데 이론 수업도 아무래도 그런 한국어로 공부해도 어려울 만한 그런 이론들을 일본어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츠지를 다니면서 진짜 좋았던 거는 학교 생활도 물론 재밌었지만 전체적으로 일본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잘 맞아서
그런 학교 생활 외적으로도 유학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도 진짜 많이 만났고 여기저기 뭐 놀러 다니고 했던 것도 되게 아직도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근데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보면은 정말 바쁘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고요.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새벽 알바 갔다가 학교 와서 수업 듣고 학교 끝나면 또 알바 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인양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학교가 끝나면 일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그만두지 말고 약간 친구 사귄다는 다고 생각하고 이제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보게 계속 나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체력이 되겠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4-5번 정도 이렇게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매장에 있었어가지고 통역도 도와드리고 되게 재밌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생활비나 그런 학비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각자 개개인 생활비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술을 마신다거나 뭐 그런 유흥을 즐긴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카페를 가거나 케이크 먹으러 가거나 그래서 생활비는 뭐 크게 안 들었던 것 같고, 월세가 그때 당시 60에서 70 정도였으니까 못해도 한 달에 한 150, 160은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학비 제외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 생활이 막 마냥 사실 공부만 했던 건 아니어서 놀러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되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서 유학 생활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일본 생활 자체가 음식도 잘 맞고 친구 사귀기도 너무 좋았고, 또 그때 당시 만났던 친구들이랑 지금도 친하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일본 생활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생활이 안 맞아서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하고 그만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덕분인 것 같아서 되게 아직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1년이 딱 지나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졸업을 하면은 일본에 더 이상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졸업을 하면은 그 파티시에나 이런 걸로 취업 비자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귀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졸업을 하자마자 졸업하고 한 달 정도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 귀국을 했죠. 처음에 제가 일을 했던 곳은 좀 대형 카페, 디저트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학만 이렇게 공부만 하고 바로 이렇게 실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직 너무 모르고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막 계속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건 그래도 1-2년이라도 조금 이렇게 일을 해보고 유학을 했었더라면 나한테 더 약간 남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요. 그 대형 카페에서 한 반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의 그 목표였던, 제가 가장 일하고 싶어 했던 곳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에 돌아가면은 꼭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경력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보다 그때 당시보다는 조금 더 내 실력이 쌓인 뒤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지원은 하지 못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관심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구인이 뜬 거예요, 마침. 그래서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한 거죠. 근데 거기가 제가 전까지 일했던 나카무라 아카데미라는 곳인데요. 거기가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부터도 계속 한국에 가면 꼭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곳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기관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어도 계속 쓸 수가 있고
일을 하면서도 또 제과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일을 하고 싶어서 어쩌다 보니 입사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 경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일본어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스스로 일본어에 대한 실력도 자신이 없었고, 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과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많이 오시니까 약간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대로는 더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조금 더 내 실력을 쌓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3년 반 정도 일본에서 다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30이 넘어서 다시 가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내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귀국을 할 때쯤 되니까 마침 또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궁금해했었던, 항상 만나 뵙고 싶었던 그 오야마 히토미 선생님이 한국에 분교에 와 계신다고 하셔서 너무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싶은 거예요. 근데 재입사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가지고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100%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전에 일했을 때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이걸 또 내가 다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 못 해볼 것 같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지원을 다시 해서 재입사를 하게 됐죠. 나카무라 아카데미는 일본의 후쿠오카에 본교가 있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그 일본 제과를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굉장히 일본 유학을 가지 않고도 일본 제과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 제과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일본 제과에 그런 일본 디저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너무 홍보하는 것 같지?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애정을 가지고 다녔던 회사이기 때문에 나카무라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취지에서 공부했었던 그런 커리큘럼이랑 굉장히 비슷한 일본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기초를 잡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학생활도 하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기초 기본 지식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일단 오야마 센세랑 오가와 선생이랑 타니카 선생 이렇게 제가 같이 일을 했던 선생님분들인데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교육 쪽에서 일을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기에는 가장 베스트의 회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 나한테 공부도 되고 이런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사람들이랑도 너무 좋게 잘 지냈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제 퇴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뭔가 회사를 그만둘 때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을 때 오야마 선생님이랑 타니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초급, 상급 수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그 제과에 있어서 기초를 정말 잘 배우고 싶다, 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과의 기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분들 중에서 본인의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정말 그 제과에 정말 처음 발을 담그시는 분들도 오시는데, 본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현장에서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라던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바로바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뭔가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고, 그리고 제과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디신 분들도 여기서 이제 기초를 배우시고 제가 흥미를 느끼게
시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하면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교육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조교로 일을 했지만서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저는 이제 중간에서 통역을 해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보조를 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통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조금 더 좋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진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통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다 다른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이게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비교를 하고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또 바로바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사실 저는 그 치지 제과에서도 제과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정말 제가 그 제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조금 많이 배웠다라고 느낀 거는 사실 나카무라에서 일을 하면서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치지 생활은 정말 그냥 일본 생활을 통틀어서 너무 즐거웠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일본 제과를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본 생활도 궁금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이런 인생 시야를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본어를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셔야지 내가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얼만큼 얻어갈 수 있는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 유학도 굉장히 저는 즐겁게 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뭔가 언어를 배울 시간이라던가 그런 해외로 유학을 가는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한국에서도 일본 선생님들한테 일본 제과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했던 곳이긴 하지만 정말 누군가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너무너무 추천을 해주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학비가 저렴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니긴 하지만서도 뭔가 저를 포함해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나카무라에서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학생분들이 큰 돈을 지불을 하시고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저는 그 우영아 선생님한테 항상 감동을 받았던 게, 정말 학생분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인 거를 옆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선생님이 이분이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영아 선생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나카무라에 한번 다녀보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타니카 선생님도 계신데, 타니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유머 있으시고, 그리고 타니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되게 유용한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어서 저도 일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카무라 홍보대사처럼 너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너무 좋게 생각하고 좋았다고 느꼈던 거를 꼭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꼭 전달을 한 번은 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나카무라 아니면 일본 제과, 치지학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없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교육기관을 어디를 골라야 될지를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가 다녔던 그 오사카에 있는 치제과 전문학교랑,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던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른 더 좋은 교육기관, 더 유명한 학교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보고 겪었던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은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치지 제가 전문학교를 갈 것 같고요. 왜냐면 오사카의 생활이 너무 잘 맞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일본 유학 생활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재밌었다라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고, 필기 시험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한 번 재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같이 재시험 본 친구들이랑 막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랬던 것도 엄청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정말 유학으로 많이 오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학까지는 결심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본 제과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국내에도 충분히 일본 과자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엄청 수다쟁이여가지고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아는데 오빠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